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올겨울 FA 시장에 최대어가 나타났습니다. 저주 파괴자 테오 앱스타인입니다. 앱스타인은 2012년 5년 1850만 달러, 연평균 37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컵스로 옵니다. 이는 역대 단장 최고 대우였는데요. 2015년 앤드류 프리드먼이 다저스와 5년 3,500만 달러, 연평균 7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이 기록을 경신합니다. 앱스타인은 5년 계약의 마지막 해인 2016년 컵스에게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컵스와 5년 5천만 달러에 재계약함으로써 단장 연봉 1천만 달러 시대를 열어제낍니다. 프리드먼은 2019년이 끝난 후 다저스와 재계약을 하는데요. 프리드먼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첫 번째 계약이 연간 700만 달러였고 앱스타인이 1000만 달러를 넘겼기 때문에 프리드먼도 1000만 달러에 근접한 계약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다시 앱스타인의 시계를 돌려보면 앱스타인은 예일대를 졸업하고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볼티모어의 회장인 레리 루키노는 1995년 샌디에고 파드리스로 이적하는데요. 앱스타인도 루키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2002년 레리 루키노가 보스턴의 회장이 되면서 앱스타인도 보스턴으로 함께 오게 됩니다. 루키노를 회장으로 영입한 사람은 존 헨리였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팬으로 성장했으며 1999년 플로리다 말린스의 구단주가 된 존 헨리는 2001년 12월에 보스턴 입찰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보스턴으로 갈아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몬트리올 엑스포스 구단주였던 제프리 로리아가 헨리가 버리고 간 플로리다 말린스를 가지게 되고 로리아가 버린 몬트리올은 사무국이 떠안게 됩니다. 사무국은 2002년 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몬트리올을 직접 운영하는데요. 몬트리올은 2005년 워싱턴으로 연고지를 옮겼고 2006년 52억 달러의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테드 러너가 워싱턴 내셔널스의 구단주가 됩니다. 당시 헨리는 빌리빈에게 꽂혀 있었는데요. 2002 시즌이 끝난 후 헨리는 영화 머니볼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빌리빈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만 빈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루키노의 추천을 받은 앱스타인이 보스턴의 단장이 되고 2003년 앱스타인의 보스턴은 빌리빈의 오클랜드를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나 리버스 스윕을 거두게 됩니다. 빌리빈과 존 헨리는 지금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설립한 빌리빈은 보스턴 레드삭스와 리버풀 FC를 소유하고 있으며 방송국 NESN의 80% 지분도 가지고 있는 펜웨이 스포츠 그룹의 25% 지분을 사들입니다. 빌리빈과 존 헨리의 목적은 우회 상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으로는 까막눈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계에서는 빌리빈이 좋은 기회를 발로 걷어찼으며 그 대신 등장한 앱스타인이 승자가 된 걸로 여겨지고 있는데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승자는 빌리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앱스타인의 행보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앱스타인의 보스턴은 2004년 86년 만에 우승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07년 두 번째 우승을 합니다. 2011 시즌이 끝난 후 앱스타인은 컵스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대신 현재 피츠버그를 맡고 있는 벤 쉐링턴이 단장이 됩니다. 쉐링턴이 있던 4년간 보스턴은 2013년에 성공한 월드시리즈 우승 1번과 동부지구 꼴찌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브 돈보르스키가 보스턴으로 와 2018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지만 팀의 팜과 재정을 파탄나게 하죠. 앱스타인은 컵스와 5년 계약을 하면서 5년 안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겠다는 약속을 계약 마지막 해에 지키게 되는데요. 컵스는 앤서니 리조, 크리스 브라이언트, 하비에르 바에스, 카일 슈아버 같은 코어 선수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 번의 우승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양키스 코어포, 데릭 지터, 마리아노 리베라, 앤디 패티트, 호레 포사다는 1996년 우승 때 없었던 포사다가 4번, 나머지 선수들이 5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샌프란시스코 팀 린스컴, 맥케인, 메디슨 번가너, 버스터 포지도 3번의 우승을 만들어냅니다. 멀리 보면 필라델피아 필리스 코어 선수들인 지미 롤린스, 체이스 어틀리, 라이언 하워드, 콜 해머스는 2008년 월드시리즈 우승과 2009년 월드시리즈 준우승, 이들에 비해 불리한 재정 상태를 가진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알렉스 고든, 에릭 오스머, 마이크 무스타커스 또한 2014년 월드시리즈 준우승과 2015년 우승으로 백투백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하는데요.
그러나 컵스는 이후 내린 앱스타인의 결정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016년 이후 더 이상 월드시리즈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이 끝나면 리조, 브라이언트, 바에스, 슈아버가 동시에 FA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앱스타인이 컵스에서 한 가장 큰 실수가 제이슨 헤이워드의 계약이나 크랙 킴브렐과의 계약이 아니라 하루 차이로 브라이언트의 FA를 1년 늦추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충분히 써먹을 수는 있지만 빅마켓 구단으로서는 치졸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 행동이 코어의 균열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다저스는 코디 벨린저나 코리 시거에 대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앱스타인이 계약 기간 1년을 남기고 사임했다는 건 컵스가 내년 시즌 컨텐딩보다는 리빌딩에 돌입하는 걸 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컵스 선수들이 대량으로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선수는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다르비슈입니다. 그렇다면 앱스타인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얼마 전 앱스타인은 자기 같은 사람들이 야구를 망친 게 아닌가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73년생으로 아직 한참인 만큼 이것이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보스턴의 86년짜리 저주, 컵스의 108년짜리 저주를 깼으니까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로 건너가 72년째 계속되고 있는 와우 추장의 저주까지 부수고 메이저리그의 3대 저주를 모두 깼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프란시스코 린도어까지 내놓은 클리브랜드는 앱스타인을 데려갈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팀이 벌써 포착되고 있는데요. 먼저 스티브 코엔이 구단주가 된 뉴욕 매츠입니다. 브로디 반 와그넨 단장을 해임한 매츠는 샌디 앨더슨 회장이 복귀했지만 아직 사장과 단장은 선임하지 않고 있는데요. 샌디 앨더슨은 오클랜드에서 빌리빈보다 먼저 통계 분석 야구를 시작하고 빌리빈을 단장으로 앉힌 사람이기 때문에 앱스타인과의 호흡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존 미들턴 구단주가 우승에 목말라 있는 필라델피아 필리스 또한 앤디 맥페일 회장과 맷 클렌텍 단장이 있지만 그 사이에서 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시내티도 딕 윌리엄스 단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데요. 하지만 앱스타인은 빅마켓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건은 앱스타인인데요. 만약 앱스타인이 1년을 쉬기로 한다면 이들 팀들은 그 자리를 비워두기가 애매해집니다. 물론 앱스타인을 위해 1년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데려와야 하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앱스타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건 두 가지인데요. 우승권의 70% 또는 80%에 도달해 있는 팀을 100%로 만드는데 최고의 능력을 자랑한다. 단 그에 비해 수성 능력은 부족하다. 앱스타인은 컵스로 올 때 보스턴 시절 자신의 사단을 모두 끌어모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컵스를 나오게 됐습니다. 과연 앱스타인은 세 번째 팀으로 가서 또 한 번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앱스타인과 컵스 때문에 올겨울이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